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인병 1위는 어떤 질병일까요? 바로 당뇨라고 해요. 최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당뇨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혈당 스파이크 또는 혈당 피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당 검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는 검진에서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혈당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최종 포도당 형태로 흡수되거든요. 흡수된 포도당은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은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 또는 혈당 피크라고 하거든요. 스파이크는 모처럼 이 끝이 뾰족한 것을 말하고요. 피크는 뾰족한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마치 뾰족한 봉우리나 끝이 뾰족한 모처럼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서 생긴 말이에요. 포도당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포도당은 에너지로 변신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이동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부터 나오는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이야 뭐 그런 난로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실에서 석탄을 떼는 난로가 있었거든요. 석탄을 조개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뭉쳐서 말린 것인데 조개탄이라고 했어요. 그 석탄을 난로에 일정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넣어주어야 활활 잘 탈 수가 있는데, 추우니까 빨리 따뜻해지라고 만일 석탄을 한꺼번에 난로에 부어버리면 잘 탈 수가 있을까요? 석탄을 태우는 난로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석탄을 난로 안에 넣어 주어야 불이 활활 탈 수 있겠는데, 난로 안에서 석탄이 다 타기도 전에 계속 석탄을 집어넣으면 결국 난로 안에 석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이 꺼지고 말겠죠. 여기에서 석탄은 바로 포도당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포는 공급되는 에너지 양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과 일치할 때 일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포도당을 주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에너지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양만큼의 포도당만 태울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세포 안에 포도당을 너무 빨리 전달할 때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포도당이 한 번에 세포 안으로 전달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난로에 석탄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태울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활활 태워야 하는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온 포도당을 태우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작은 분자들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마치 장작이 활활 타면 연기가 별로 나지 않는데, 장작이 잘 타지 않으면 연기나 그을음이 많이 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우리 몸에 해로운 그 작은 분자들을 자유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자유 라디칼은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발생한 이 활성산소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DNA를 자기 멋대로 변경해서 해로운 유전자를 만들게 되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연 변이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세포막에 구멍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로 만든다거나 하는 일을 활성산소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세포에는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가 존재하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즉 중화시켜서 무해한 물질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면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우리 몸은 이것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처리해야 할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몸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포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는 쓰레기로 꽉 차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배가 고프게 되고 결국 몸이 나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며 하루 종일 기운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공복 혈당은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이고 식후 혈당은 140 이하잖아요. 만일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 나거나 식후 혈당이 150 이상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집에서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식후 혈당을 체크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결국 췌장이 너무 힘들게 되겠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가장 힘든 우리 몸의 기관은 바로 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일단 밥을 먹고 난 후에 너무 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식후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고요. 밥을 먹고 났는데도 어지럽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자꾸 불안감이 드는 증상이 있다면 내 혈관 속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건 없건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췌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췌장이 혹사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췌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 손상인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을 산화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특히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동맥경화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심지어 돌연사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포도당은 암세포의 주요 먹이잖아요. 즉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촉진하게 되고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는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과식을 피해야 하고요. 음식을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쓰고 남은 포도당은 근육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식후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도 무심코 떡이나 빵으로 한 끼 때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고 난 후로 제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그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최고의 치료법은 걷기 운동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 정말 건강의 기본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